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투기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와 성동, 노원 등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대부분 하락한 반면 투기 과열지구로만 지정된 나머지 14개 구의 아파트 값은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처럼 가격 상승세 둔화는 물론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월세 비중이 2개월 연속 30%를 밑돌며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성행한 데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약 전에 이루어지는 내 집 마련 신청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 당첨 비율이 40%로 책정된 아파트 분양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에서도 예비 당첨 비율이 30% 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부영 아파트 하자 문제로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일명 부영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이 쌓인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가 대물로 인수하는 것은 물론 이사비 지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9.5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추가 지정이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가격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하반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또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내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또 시장 현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골든타임 이 시간은 늘 시장의 분위기, 동향들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고민 해결사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9월 5일 9.5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것을 이미 예측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반면 또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됐다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내용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자,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그야말로 전체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가라앉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강력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가격이 오르더라. 이거는 조금 더욱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지역을 늘렸죠. 자,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추가 지정된 곳이 성남시 분당구하고 대구시 수성구입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정대상구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으로 파리 대책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일단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다면은 사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LTV DTI 대출 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융자를 안고 그리고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분양권 낸 상태 관리 처분 이후에는 전매가 제한되는 부분하고요. 또 재건축마저도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 에 대한 자격이 제한되는 부분, 전매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분양권에 대한 재당첨 기간도 5년까지는 재당첨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 또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좀 여기 말고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금 약간이라도 좀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고 해서요. 인천 연수구라든지 부평구, 또 안양의 만안구, 동안구, 그리고 성남 수정구,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 서구, 또 부산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확실하게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에 대한 개선을 좀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9월 5일 부동산 대책에 추가로 깃들어 있는데 자 일단 그 전체적으로 예전에 있는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조금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일단은,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가격이 이런 식으로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상승하거나 아니면 연속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이렇게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200% 이상 증가한 경우 요것 중에서 3개가 하나라도 이렇게 해당이 되면은 분양가 3개 상한제 적용을 했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 자 요거는 기본이고요. 플러스 해서 나머지 3개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2가지 요건이 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실성 있게 이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안정의 의지는 계속 강화되리라고 보고요. 여기도 또 전체적으로 집값이 좀 계속 꾸준히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가 연속된다 그러면 보유세까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좀 정부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 사항에 맞게 우리가 일단은 알아가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또 투기 지역 이 해당이 안 된 곳에 대한 기존의 상황들 그리고 해당된 곳에 대한 규제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또 분양가 상한제의 좀 확대 적용, 거기다가 또 집중 모니터링 지역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가 이 추가 대책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더 많은 대책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의 변화 저희 또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골든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전문가들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고양시 덕양구 네, 통산동 네, 182번지. 네. 거기에 지금 사는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계속 오르지도 않고 지금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위치한 182번지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예, 예, 계시는데 주택이에요. 네, 거주는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저기 전세 주고 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약 20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18년 네. 내지 20년 된다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생각만큼 상승하지 않아서 좀 고민이 예,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 대표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고양시 덕양구 그 동산동의 번지를 찍어 보니까 예, 예. 그 삼성지구 바로 길 예, 건너에 예,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를 좀 20년 동안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예,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여기는 이제 땅값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지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지는 않았는데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요. 일단 삼성지구가 지금 예. 이제 신축 그 아파트 지구로서는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 시세 상승에 힘입어서 이 주변 지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하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이 길 건너 보면은 이제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실제 이제 그 어떤 아파트 말고도 이렇게 그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아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예. 일대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마저도 사실은 그 수혜를 다 입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벨트 내 안에 있는 취락지구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거 지역이 막 이렇게 확대되고 하는 모습은 아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취락지구 내에서 있을 때 어떤 형성되는 대로가 주변에 있는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것마저도 사실은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근처에 뭐 그 화훼 단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정도잖아요. 아니면 식당이 예, 그렇습니다.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임차가 상승이라든지 또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언제까지는 보유해도 최상위층으로 이렇게 땅값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면 한 그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들어서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거주 환경이 가장 최고도로 좋아질 때거든요. 자, 그럴 때 되면은 여기 있는 지가도 그거에 맞춰서 반영이 돼서 가장 그 최고가로 지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20년 동안 들고 있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올라갈 게 이만큼인데 여기서 냉큼 팔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후회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어떤 그 뭐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걸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재 모습으로만 대략 한 5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더 기다리라고요? 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지가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제 얘기대로. 그러니까 그 기간도 한 5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혹시 지금 그 땅값이 얼마 정도 해요? 지금 땅값이 한 450에서 한 500, 450에서 한 500 정도 가는 것 450에서 같은데요. 500 정도 하죠. 예. 예, 그러면 못해도 600 이상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값으로 따졌을 때. 예. 예,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에 대해 좀 아직도 그렇게 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렇죠. 많이 안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쪽 강남 서초구
예, 예. 남쪽에 그 우면지구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면지구 택지지구의 모습 속에서 그 근처에 있는 과천에 있는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그 우면지구도 주거 형태로 있는 어떤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그런 땅값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세대를 진다든지 이런 그걸 필요로 하는 땅들이 많이 그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가 상당 올라가는 거를 제가 눈에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5년이라고 예.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지가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우면동 근처에 있는 그 지가가 한 5년 차 됐을 때 어떤 그 최고도로 금액이 좀 올라서더라라는 부분을 제가 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 얘기대로 좀 5년 정도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마 기분 좋게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 뭐 매도를 하실까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막 삼성지구의 빛을 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더 보유하신다면 더 높은 상승 가져갈 것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주할 집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저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네, 현대 아이파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0월 달에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1가구 2주택이 되다 보니까 네.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 태전지구 힐스테이트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아니면 평촌에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경기 광주를 들어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양 평촌의 현대 아이파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곧 10월쯤에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이제 분양을 받으셔서 이사를 가야 하실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네.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거가 조금 더 전망이 좋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대표님께 네. 여쭤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안양시 그 평촌에 아이파크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예. 자, 이쪽 그 광주시 그 태전동에 새 아파트로 이렇게 올 10월에 이제 그 이사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예. 우선 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살고 계신 그 아이파크 아파트가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나요?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새로운 주택을 사고 나서, 그죠? 3년 안에 이제 그 매도를 했을 경우라면은, 비과세 여건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건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팔아도 또 아니면 3년까지 끌고 가도, 세금은 없는데 중요한 건 그 아이파크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놔두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놓고 그렇습니다. 옮긴다든지. 예, 예. 자, 일단은 이 세금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 파리 대책에 대해서 조정 대상 구역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양이라든지 이런 그 광주라든지 둘 다 조정 대상 구역에 그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2주택을 네. 갖고 있는다고 손 치더라도 2주택에 대한 그 중과라는 부분은 해당은 없는 지역이에요. 일단은. 예. 예, 그건 참고 삼아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제 의견은 요거를 그 이사를 그 하실 때 팔지 마시고요. 일단 전세를 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년차 됐을 때 정계 만기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또 네. 중요한 건 과연 태전지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떠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예. 예. 자, 지금 혹시 태전지구로 얼마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죠? 약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30평대죠, 지금 예. 그 입주하실 게. 그러면 이제 평당 한 1,152 정도에 받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마예요?
무피입니다. 아, 무피예요? 예. 자, 일단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태전지구가 굉장히 조금 좋은 여건이 뭐냐면, 태전지구 그 택지 개발하면서 그 아파트 그 분양되고 있을 때 그 분양에 대한 부분, 모델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시켰냐면 판교에 배치를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 집값이 너무 비싼데, 야,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아파트가 있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인기가 좋은, 그리고 이제 태전지구 자체가 워낙 그 한 5천 세대 정도가 되니까, 또 밑에 이제 고산 택지지구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00세대 정도거든요. 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자체적인 생활권 내에서 좀 생활적인 부분이 이제 그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 전망이 좀 밝다고 봐요. 자, 그만큼 이쪽 그 뭐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거에 대한 수요층들의 이동, 축이 이렇게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는 이 그 판교에서 여주로 가는 복선 전철을 통해서 많은 수요층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하철역하고는 상당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와닿지는 않고요. 단지 이런 신축 아파트가 이제 계속해서 입주를 해 나가면서 이 도시의 택지지구에 대한 어떤 그 삶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 분양 금액 자체가 그렇게 싸게 분양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주시에 있는 그런 아파트 그 시세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뭐를 갖고 기대를 하냐 하면, 일단 이렇게 새 아파트가 뭉쳐져 있을 때 이제 다 입주가 되고 나서 살만하다 느껴진다면은 그제서야 이제 가격이 조금 고개를 드는, 즉 지금부터라도 올 10월 입주하고 나서부터라도 대략 한 4, 5년 차째쯤 됐을 때 좀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고개를 들 수 있는, 그 전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마구 올라서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정화 기조, 조금 막 이렇게 뭐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 거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입주하실 때 전세 금액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세 금액이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금액이 따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전세금이 한 2년 차 때, 또 4년 차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 궤도에 올라오면서 그때 가서 가격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게 입주를 하세요. 또 새 아파트고 하니까. 워낙 편청 쪽이 그 오래된 아파트고, 물론 이제 아이파크가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터라 이쪽으로 그 이주를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적극 찬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촌에 있는 아이파크는 바로 팔지 마시고 한 최소한 2년 정도는 갖고 가셨다가 그러고 나서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새 아파트로 이주는 하시되 이사하실 때 꼭 전세를 두고 2년 정도 두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 1가구 2주택과 관련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겁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네, 경기도 광명시 일식동에 있는 511-4번지요. IDS 호텔이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요. 네네. 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4번지. 11-4번지. 네, IDS 오피스텔. 지금. 네네, 맞습니다. 네,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니요,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네. 내년 4월에 입주요. 네, 그럼 분양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예, 상태세요? 분양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2개요. 네, 지금 이 오피스텔 2개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입주할 때까지 네네. 과연 그 전망이 훨씬 더 좋을지 한번 자세히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광명시 일직동 하면 이제 그 광명역 KTX 역사 근처잖아요. 네네. 자, 요쪽에 그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받아놓고 이제 내년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네. 자, 요거를 그 몇 평짜리를 얼마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5.6평 정도 됐는데요. 네, 예, 전용 면적 17.86이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평수가 5.6 정도 되는데 1억 2,500 정도 줬어요. 1억 2,500. 네. 자, 일단은 예상되는 그 임대 금액, 월세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월세는 그때 당시 분양받을 때 1,000에 60 정도 얘기했습니다. 1,000에 60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1억 2,500에 샀는데 1,000에 60을 받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 1억 2,500이 아닌 그 이상으로 가격도 좀 올라갈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60만 원이 들어온다면. 더 받으면 좋겠지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네네. 전망이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나쁘지는 그래요? 않다고 얘기하는 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자,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 그 좋은 방향성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이쪽 광명역을 둘러싸고 있는 일직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 주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예예. 자, 그런 상태에 이런 아파트나 이런 그 주거 형태 지역 말고도 여러 가지 네네. 뭐 그 쇼핑몰이죠. 뭐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광명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네네. 그게 이제 일단 지역적인 앞으로 향후 가치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기대가 있어요. 자, 네. 근데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모습에서 혹시 네네. 기존에 있는 이제 막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혹시 그 임대가나 이런 거를 혹시 분석을 해보셨어요? 지금 여기 지금 임차 금액이요. 대략 한 35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놀랍죠?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 네네. 이런 업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작은 소형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아직 많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금액이 고백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항상 이제 수요 공급 논리를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네네. 부동산은.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점점 업무 시설이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뭐 아파트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뭐 1인이나 2인 가구가 개인이 이렇게 거주하는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이 가장 유리하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내년에 입주 때 됐을 때 35만 원 월세 받던 게 뭐 45만 원, 50만 원 이상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단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광명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이 2018년 내년 또 내후년 해가지고 2020년까지 입주 예정에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이런 주거 형태 말고도 업무 시설 형태나 이런 것들도 같이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당장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는 임차 금액이 이렇게 막 올라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서 준다라고 한다면 2020년 이후에나 좀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는 기대치는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광명역 일대에 어떤 주거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되 그때까지 가격이 이제 잘 매도가 안 되거나 또 임차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걸 대비해서 일단은 내가 전세로 놓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하고요. 또 월세를 놓더라도 융자를 꼭 껴서 가져가는 형식이 왜냐하면 월세에서 수익형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버티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지렛대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내년 돼서는 그 주위에 예. 네네. 그 주위에 종합병원이랄까 이런 네. 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방송국 같은 거 들어온 게 확실한가요?
방송국이요? 네네. 어. SBS 방송국이 들어오고 네.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거기를 찾거든요. 그런 그 업무시설, 병원 이런 정도의 형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충분히 지금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긴 했는데요. 네네. 100% 그게 들어온다 아닌다는 차후 문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게 아니래도 네네. 일단 업무시설군이라든지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유치를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 먼저 진다. 여기 주거 형태가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병원에 그 왔다 갔다 하시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당장 이렇게 병원 의료시설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수요층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하에 네네. 차츰차츰 의료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아,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광명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명역 세권의 이제 택지 지구가 어느 정도 궤도에 네네. 올라서는 건 2020년 이후나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네네. 그때까지는 조금 약간 그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래요. 그만 그 안에 예. 제가 산 가격에 매도가 안 되면 네. 근데 2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아, 네, 최소한요? 대신에 그거를 기다리는 네네. 데 있어서는 융자를 좀 많이 끼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어가시라 이거죠. 아, 예, 예. 내년 예, 돼서 알겠습니다. 예, 임차 예, 놓으실 예. 때 제 얘기가 또 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좀 일단은 매도보다는 네. 저 지렛대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반드시 가는 게 좋은 방법일 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향후 드립니다. 2년 후에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괜찮죠. 일단 아, 뭐 예. 오피스텔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네네. 들어오는 형태가 여기에 네네. 국한돼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수요 공급 논리로 따진다면은 그래도 네네. 공급의 희소 가치는 있기 때문에 월세가 네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좀 높은 임대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좀 실망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2년 이상 좀 보유를 하신다면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그때쯤 돼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렇게 누구나 함께 고민 저희와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자, 전화 상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부동산 그 시장의 부동산 정책, 8.2 대책하고 또 9월 5일 최근 대책까지 해서 어찌됐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그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가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여서 그래서 일단 세미나 주제는 세 개 테마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또 다른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모든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법이 분명히 틀리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이 세 가지 테마가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가장 필수적인 그 요소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는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좀 현명한 판단을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고 또 예약하신 후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그 내용을 여러 가지가 살펴보면 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점들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정부가 이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걸 보는 시각부터 좀 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하게 대표님과 살펴볼까요? 자, 지금 정부에서 이제 8.2 대책에 대한 근간을 잘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 또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이것을 좀 타겟화 시킨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이게 갭투자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투자적인 또 투기적인 요소를 이렇게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좀 불만이 많습니다. 자, 일단 그거를 제도적으로 조금 정상적으로 좀 잘 보완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유도를 해서 임차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제어하는, 전세금이 막 폭등하는 거를 제어하는 이런 부분의 움직임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 이런 부분을 떳떳한 사업자로 좀 양성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무주택 가구 전체 그러니까 세입자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 전체 그 가구 수는 전국에 그 1,900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로 사시는 분들은 전체 가구의 841만, 즉 한 44%예요. 반대로 내 집을 갖고 계신 분이 56%를 차지한 거고요. 자, 근데 이런 세입자 분들이 이런 식으로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비율이 193만 정도가 되고요. 요게 퍼센트 비율로는 23%입니다. 나머지 77%인 647만 가구 정도는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주택 거주 하는 분들이게 되겠죠. 자,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증가세는 그 추이를 봐도요. 2011년도에서 4만 8천, 그리고 13년도에서 8만, 그리고 2015년도에서 13만 이 정도로 꾸준히 증가되는 거는 맞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이런 증가 속도는 너무 좀 낮다라는 그 판단에 의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정부에서 주택임대 그 사업자를 등록하는 유도 4대 과제라고 한다면요.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하고 사실상 다주택자의 관리를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통계 구축을 조금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좀 동시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이제 그 좋은 방식으로 좋은 혜택을 줘가면서 이제 등록을 유도하는 반면에 의무도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임차 금액에 대한 높은 상수율을 좀 제어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 등록이 됐을 때 그런 효과를 본다면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조세 형평성, 달성, 그리고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제 회피하는 그런 거래를 좀 차단하는 부분, 또 세입자를 보호하는, 또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의 마련에 디딤돌로 여기려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8월 부동산 대책에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이제 그 9월 중순경에 나오게 되겠죠. 자,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40%죠. 조정 대상은 50%. 나머지 지역은 이제 60%에 대한 DTI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걸 전국으로 확대된 경우라면은 사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좀 융자를 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거의 뭐 1,4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부채를 계속해서 이제 늘어만 가는 모습은 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제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거고요. 전에는 기존 DTI 같은 경우는 기존권 이자만 포함해서 DTI 적용을 했다면
앞으로 신 DTI라는 부분은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전부를 연간 부채 사관에게 반영하는 그 부분이 깃들여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계대출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의 복수주택 대출을 좀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DTI가 현재 이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모든 부동산으로 좀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조금 강하게 서려 있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으로 좀 기억해 봐야 할 부분이 정부가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규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조금 더 압박해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달해 드릴 거고요. 고민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이요. 네, 수지 상현동이요. 네네네. 그 역세권에 있는 대림아파트, 롯데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 안쪽에 포스코? 네. 포스코 더샵. 네네네. 그거하고 두 개 비교해봐서 어느 쪽을 사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제가 무주택자인데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또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인 수지구에서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일단은 사놓고 이제 상호 이제 뭐 전망을 좀 보려고요. 네, 투자 관점으로 그렇다면 네네네, 자, 네네.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네네. 또 수지구에 위치한 더샵 아파트 이렇게 두 개 중에 네네네.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두 개 다 네네. 혹시 상현동에 있는 아파트가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더샵, 포스코 더샵 아파트와 롯데캐슬 아파트, 과연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향후 전망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그 용인시 수지구에 네네. 지금 아파트 두 개를 놓고 이제 분양을 네네. 어떤 걸 받을까 지금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자, 이거는 이제 거주도 생각하지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집값 나중에 좀 입주할 때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를 그렇죠.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네네. 건데 네네. 지금 보신 게 롯데캐슬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 성복역 옆에 있는 네네, 롯데캐슬 성북역. 예, 골드타운이죠? 거기에. 이거 이제 행정구역 이제 성복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아까 보신 말씀하신 게 맞다. 상현동의 더샵 파크 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샵도면 거기 그 성북역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현 더샵 파크 사이드. 네네. 예, 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북역 있는 데 거죠? 예, 성복역하고 지금 네. 여기 지도 보이시죠? 네. 성복역하고 약간 거리는 있지만 상현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상현 이제 네네네네. 더샵 파크사이드를 네네네네. 두 개를 이제 네네네. 저울질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각각 맞아요. 지금 들여다보신 그 아파트의 평형대하고 금액대가 얼마씩 돼요? 33,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네. 그 피가 엄청 많이 붙었고요. 예, 33평 기준으로는 피까지 얼마죠? 33, 피 가격이요. 네. 7천, 8천 막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 분양 금액 전체 이게 그 분양 금액하고 분양 금액은 5억 천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 피 7천 합치면 5억 뭐 한 8천 그 정도 네네. 되는 거죠. 30평대가. 네네. 자, 그리고 그런데다 거기서 이제 막 지금 피가 있는 거 이제 그냥 제가 받게 되면은 그거 뭐 양도 소재까지 저한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는 사람한테 예. 그래서 예. 5천까지 하면은 1억 한 3천 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그 상현 예. 더샵 파크사이드 요거는 얼마예요? 그거는 4억 다 해서 하여튼 4억 2천 정도면은 예. 34평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4억 2천. 예. 자, 그럼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일단 네.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이런 그 아파트가 더 유리할 뜻은 하죠. 그죠? 그런데
저 이제 역세권에서 너무 멀어서. 네, 그렇죠. 네. 자, 거기- 일단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네. 사실 그 무리하게 막 유자를 많이 끼고 이렇게 좀 비싼 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저렴한 게 더 낫기는 하다. 하지만 네. 전망만을 살펴볼 때 보면은요. 네. 이 롯데캐슬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네. 봤을 때 훨씬 유리하니까. 자, 이유를 들여다볼게요. 네. 일단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잖아요. 네네네. 자, 수지구가 입지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위에는 이제 그 분당하고요. 네. 그리고 판교가 있어요. 네네. 또 아래는 이렇게 그 광교가 있어요. 네. 자, 이런 형태에서 네. 이렇게 판교 집값도 많이 비싸고 분당도 집값도 네, 예, 비싸고 광교도 이제 비싼 편이거든요. 네네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수지구가 안고 있는 주거 형태들이 뭐가 네. 있냐면 저는 2000년 초반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대형 아파트들이 이제 많은 동네, 그리고 소형 아파트 많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들이 많은 게 이제 장점이겠죠. 네. 근데 그런 대형 아파트마저도 가격이 막 올라서주면 좋은데 요즘 네. 트렌드는 그냥 적절하게 20, 30평대 새 거를 네. 원하는 기주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뛰어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그 요인이기도 하고 네. 이 수지가 안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신분당선인 이 지하철에 대한 그 기대치, 지하철역하고 가깝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하게 점점점 나타날 거예요. 아, 즉 네. 왜 이 수지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더 받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판교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예. 분당도 꾸준하고요. 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판교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또 제이 테크노밸리도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런 신분당선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집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광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네. 그 안에 있는 이 수지의 성봉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하철역 근처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이 강남에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신분당선 자체가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거고 신분당선이 지하철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은 계속해서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이 생기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아파트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반짝을 할 거예요. 새 거니까. 네. 그죠? 자,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그 새 거라고 손 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2000년 초반에 지었는데 네, 이것마저도 금액 비교를 하면 지금 40평대, 뭐 50평대 그것도 4억대거든요. 아, 네. 예, 여기 금액을 살펴보면 그래서 요게 초기 단계에서 4억대에서 5억 이상으로 치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4억인데 여기는 40평대 좀 필요에 따라서는 넓은 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새 거인 장점 하나 갖고 금액이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래성으로 본다면은 훨씬 이 롯데캐슬이 단지 크기 또 근처에 뭐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거 또 이제 롯데라는 쇼핑몰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유입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네, 근데 선택을 너무 피가 하신다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지금 피가 좀 붙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아직 네. 입주가 2019년 6월이니까 아직은 네. 좀 시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는 시기에 대한 선택을 제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이 계속만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한 번쯤 시장이 조금 가라앉을 분위기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가라앉는 분위기를 한 번쯤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여유를 두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만 네. 두고. 예, 그러면은 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고층은 아닌데 그렇다고 네. 뭐 아주 저층 말고라도 네. 중층 이하 정도 되는 금액이 조금 그 금매로 나오는 가능성도 많아요. 네. 이제 적절하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네,
지금 현재 그거를 그냥 구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향후 좀 더 무주택자에 대한 그게 좀 많이 좀 처리가 너무 많아진다 지금 하니까. 무주택자시면 네. 근처에 분양되고 있는 거 성남 쪽에서 보면은 고등지구라는 이런 부분도 지금 한참 분양을 할 거거든요. 고등지구요. 고등지구요. 네네네. 자, 고등지구 여기를 한번 청약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청약 통장 있으실 테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곳 무주택자라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분양 금액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좀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나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저도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고민 바로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인덕원, 안양의 인덕원 삼성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작년 말쯤에 갭 투자 형식으로 지금 구입을 한 건데요. 네. 제가 다른 곳도 구입을 하다 보니 3주택이 된 상황이라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네네 투기 지역이나 이런 게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매도 시점이 맞는지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양의 인덕원 삼성 아파트 지금 3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자,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할지 저희 시간 관계상 빨리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안양시 동해안구 관양동에 네. 그 인덕원역 그 근처에 있는 삼성 아파트를 네. 전세 끼고 이제 갭 투자로 이렇게 사놓으신 거잖아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그 지금 언제 사셨죠? 작년 11월에 샀거든요. 지금 그때 얼마하고 지금은 얼마로 올랐어요? 혹시? 그때 제가 4억 1천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은 4억 5천에서 6천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일단은 그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제어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이쪽 그 안양은 지정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구역 안에 들어가야 이제 2주택자에 10% 추가 세율 하는 거하고 3주택은 20% 추가 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그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얼른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할 거는 아니지만 굳이 저는 장기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선택을 하셨냐면 일단 세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샀으니까 1년을 넘어가야 다주택자라도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자, 그것만 넘기셔서 매도하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전세금 상승이나 이런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도 원하는 그 입지를 본다면 항상 새 아파트거나 그죠? 네. 네, 그래서 백운호수 근처에 있는 해링턴마저도 이렇게 피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은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상승이 어디까지 가겠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거니까 또 너무 다주택자로서 막 이렇게 집 갖고 있다고 좋을 거는 아닌 모습이라서 아, 좀 네. 적절하게 내년 정도 한번 매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구매 당시보다 한 1년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렸고요. 저희 상담 전화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친절하게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